소설이 있으면 뮤지컬이 있고 뮤지컬이 있으면 소설이 있는 법. 안녕하세요. 뮤지컬과 원작 소설을 함께 읽고 보는 책덕가 뮤덕입니다. 벌써 1년 중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덕질 중간 점검 해볼까요? 좋습니다. 뮤덕님께서는 1월부터 6월까지 연뮤덕으로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올해 관극 횟수를 줄이고자 마음먹었으나 한 달 평균 20번 정도 관극했네요. 이러다가 연말전사 하실 때 문화비로 차 한 대값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말 정산할 때 흐린 눈에서 금액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습니다. 책덕님도 연말 정산 때 문화비 많이 나오실 것 같아요. 저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 책 많으시잖아요. 제 돈 주고 책 사는 경우가 정말 드물거든요. 대부분 서평단으로 받거나 이벤트로 받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잘 안 삽니다. 부럽죠? 너무 부러워요. 그럼 책덕님은 지금까지 몇 권 정도 읽으셨어요? 녹화 기준으로 책 25권 정도 읽었어요. 올해 목표가 50권이었거든요. 어, 어떠신가요? 저의 실행력. 안타깝게도 2026년 인생책을 발견하지 못해서 좀 더 분발할 생각입니다. 덕질을 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에 휩싸이거나 마음이 들쑥날쑥 흔들릴 때가 있죠. 그런 복잡한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그려낸 슈테판 츠바이크의 감정의 혼란, 그리고 이를 재해석한 연극 운베난트로 팟캐스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으로 팟캐스트를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인공 롤란트는 열심히 수업을 진행하는 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연구실을 드나드는데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강하게 이끌리는 순간에는 저마다의 이유가 있죠. 가볍게 끌리는 사람의 매력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덕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 본업을 잘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특히 악기 연주자들이 연주를 정말 잘하면 음악과 연주자의 에너지가 마음에 잘 와닿아요. 가장 좋아하시는 연주자분이 계시나요? 조성진이라고 쇼팽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피아니스트 분이 계세요. 제가 직접 들었는데 진짜 다릅니다. 책덕님은 어떤 분한테 매력을 느끼시나요? 저는 주인공 롤란트처럼 사람이 지적이면 매력적이게 느껴지더라고요. 책을 읽는다고 하면 호감이 가요. 근데 그 책이 자기 개발이나 재테크에 한정적이면 떡락합니다. 떡락이요? 절 기대하게 있잖아요. 근데 자기 개발? 재테크? 전 진짜 그쪽 분야를 싫어하다 못해 극혐하거든요. 음, 근데 저랑 책 취향도 같다? 프로포즈 아닐까요? 맞죠. 이처럼 사람마다 매력을 느끼는 요소가 다양한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책과 연극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책덕님께서 먼저 책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인정받으며 1920년, 1930년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번역된 오스트리아 유대계 작가님이십니다. 인간 영혼의 진정한 고고학자이자 심리 묘사의 대가로 휘몰아치는 서사를 통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안기는 소설가이시죠. 제1차 세계대전 나치의 박해를 피해 만명 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함께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를 비롯해 토마스 만, 막심 고리키, 존 파울에 이르기까지 대가들의 작가로 추앙받으며 그의 책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유명한 영화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감정의 혼란은 프로이트와 고리카가 걸작으로 애찬한 퀴어 소설입니다. 간단하게 스토리 알려드릴게요. 해갑을 맞은 주인공은 어린 시절을 회고하며 내면에 숨겨왔던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방탕하게 살던 중 시골 대학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셰익스피어에 대해 강의하던 한 교수의 열정 어린 강연에 완전히 도취당하는데요. 주인공은 교수와 가까워지며 불타오르는 학문의 열정 속에서 때로 종잡을 수 없는 스승의 태도에 알 수 없는 혼돈에 빠지고 맙니다. 그러다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는데요. 과연 주인공은 소용돌이치는 욕망의 내면을 어떻게 뛰쳐나오게 될까요? 재미있는 게 스바이크 작가님과 프로이트의 관계가 눈에 띕니다. 프로이트는 전에 데미안과 헤르츠 클란에서 분석 심리학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칼 융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그 칼 융의 스승이 바로 프로이트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되네요. 그쵸. 저도 프로이트가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음, 그럼 프로이트와
그 작가님이 30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프로이트 사망 당시 추모 연설을 작가님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츠바이크 작가님께서는 프로이트를 예찬하는 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현재 절판된 프로이트를 위하여입니다. 두 분 나이대가 비슷했나요? 재미있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25! 마치 운베난트에 나오는 교수와 학생 나이 차 같기도 하네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실제로도 작가님이 자신이 쓴 모든 것은 교수님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거든요. 심리소설의 대가인 츠바이크는 프로이트의 정신의학과 무의식 이론에 깊이 심취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학에 도입했습니다. 둘은 오스트리아 빈이라는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았고 유대인으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만명 생활을 했으며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은 분들이시네요. 그렇다면 이토록 재미있는 원작을 각색한 연극 운베난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책덕님과 제가 같이 봤던 뮤지컬 살리에르, 리틀잭, 잔다르크 제작사인 HJ 컬처에서 이번에 초연을 올린 연극입니다. 서울대학로 예스24 스테이지 3관에서 3월 27일부터 6월 7일까지 하고 아마 이 팟캐스트가 업로드된 시점에는 막공을 했을 거예요. 재연이 온다면 부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초연에 참여한 배우는 Y 교수 역의 홍우진, 이강우, 김보정 배우, 롤란트 그리고 로테 역의 김바다, 최재웅, 이정화 배우입니다. 젠더프리 캐스팅이라 롤란트 역의 여자 배우 이름이 로테입니다. 원작 감정의 혼란과 달리 운베난트는 제목으로 극을 올렸는데요. 여기에서 운베난트란 이름 없는, 무명의라는 뜻인 독일어예요. 그래서 롤란트는 이름이 있지만 교수역 이름이 Y입니다. 배경음악도 이 작품을 위해 음악 감독님이 배우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보고 직접 작곡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음악이 작품과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봤어요. 책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발. 제발 100쪽만 참고 읽어보세요. 제발. 제가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뮤덕님께 찡찡거렸습니다. 너무 재미없다고.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며 읽은 것 중에 가장 재미없다고 했는데요. 반성합니다. 딱 그렇게 말한 다음부터 엄청 재미있더라고요. 도파민이 진짜 와. 딱 100쪽만 참고 읽어보세요. 이런 비슷한 걸로 제가 영업당한 앱소설이 있는데요. 어두운 바다의 등불이 되어라고 줄여서 어바등이라고 합니다. 이게 막 트위터에서 영업글이 넘쳐날 때 계속 사람들이 63편까지만 딱 63편까지만 참고 보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너무 재밌잖아요. 누가 영업을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그 영업에 넘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진짜 초반부에 하차각이 여러 번 왔거든요. 그만 볼까 하고 고민만 한 적이 여러 번인데 63편까지만 참자 하고 버텼더니 진짜 63편 보자마자 헉 하면서 도파민이 싹 돌고 완결까지 달렸습니다. 완결까지 몇 편이었는데요? 422라요. 상상도 못한 숫자인데요? 그 정도로 재미가 있었다고요? 진짜 재미있어요. 어바등도 제발 봐주세요. 연극은 어떻게 보셨나요? 연뮤덕이라면 제발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작사에서 이 작품을 올린다고 공개됐을 때 책도 안 읽어봤고 처음 보기 전에 스포당하기 싫어서 정보를 잘 안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자처를 늦게 한 걸 후회하는 작품 중 하나예요. 일찍 봤더라면 대본집 받으려고 도장 모았을 텐데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보기 전까지는 교수와 학생 이야기고 문학 관련 소재라 지루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볼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팟캐스트 녹음하려고 보게 되었거든요. 이게 배우들의 감정 연기가 섬세해서 그 흐름에 집중할 수가 있었고 교수님의 강의 장면에서는 제 대학 생활도 생각이 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첫 장면에서 교수 역할인 배우가 학생을 연기하고 학생 역할인 배우가 교수를 연기해서 뭐지? 내가 캐스팅을 잘못 봤나? 싶었는데 교수역 배우가 H라는 롤란트의 제자 역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 남자 배우로 봤을 때는 교수가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에서 교수 뭐야? 왜 어린 학생한테 정병 발사함? 다 큰 어린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가 않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자 배우로 볼 때는 교수가 동성애인 걸 알기도 했고 여자 배우의 감정이 같은 성별이라 잘 와닿아서 그런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 후반부에 Y 연기 보면서 진짜 눈물이 줄줄 났어요.
확실히 여자 페어이면 간다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같이 운배난트를 봤잖아요. 그쵸. 제가 너무 재미없다고 찡찡거려서 유덕님께서 먼저 연극 보는 거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확실히 재미있었어요. 그러면 책덕님이 보셨을 때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이 무엇이었나요? 가장 다른 점이 두 가지였어요. 첫 음, 번째는 초반부에 주인공 롤란트가 노년의 교수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 학생 한 명이 네. 나타나는데 원작에서는 이 학생 자체가 없습니다. 음, 어? 이 학생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게 연극에서는 그 학생이 마치 교수의 자식인 것처럼 말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뭐지? 그 교수한테 자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예 나타나지 않고 또 다른 점은 원작에서는 오로지 주인공 롤란트 시점으로만 서술됩니다. 음, 그래서 연극에서 나온 교수와 바텐더 이야기는 아예 없어요. 그럼 바로 롤란트가 떠나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나 보네요. 그렇게 되면 주인공이나 독자 입장에서 교수의 고백이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도파민 터진다고 한 거예요. 진짜 몰랐어요. 사실 뭐지? 동성애인가? 싶었는데 주인공이 그쪽으로는 생각을 아예 안 하기도 하고 교수 아내랑 좀 뭐가 있어서 교수가 고백했을 때 엥?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래서 츠바이크 작가님이 심리소설의 거장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어요. 진짜 주인공의 그 당황스러움과 고부감이 잘 느껴졌거든요. 연극에서도 동성애 같은 부분이 딱 그 시점을 시작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바텐더랑 교수랑 막 키스할까 봐 조마조마했어요. 전 왜 안 하냐 싶었어요. 왜 킥을 안 해? 아예 그 키스 장면이 없잖아요. 네. 원작에서는 그래도 마지막에 롤란트랑 킥을 하거든요. 저도 연극 마지막에서 Y랑 롤란트가 킥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더라고요. 그럼 책덕님이 생각하실 때 온베넌트 원작을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요? 네, 강력하게 네. 책이 초반만 버티면 뒤에 미쳤어요. 근데 운베난트 연극은 좀 도파민보다는 감정에 더 치중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원작을 먼저 보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봤을 때 교수가 동성애자인 걸 보여주는 장면에서 헉 싶었거든요. 그쵸.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원작에서는 교수가 동성애자인 걸 보여주는 장면 자체가 없어서 교수가 고백하는 씬이 진짜 한방 펀치처럼 음. 강력했거든요. 근데 연극 보고 소설 읽으시면 그 펀치가 솜방망이처럼 변할 것 같아서 전 강력하게 원작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팟캐스트 들으셔서 효과가 없으실 것 같기도 한데 제가 다 말한 거 아니어서 꼭 운베난트 원작 소설인 감정의 혼란 먼저 읽어주세요. 연극 운베넌트는 팟캐스트 올라갈 때쯤이면 연극이 다 끝나 있어서 아쉽지만 내년 혹은 내후년에 또 재연이 안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한 5년 뒤에나? 그래도 우리 또 보러 가요. 가실 거죠? 당연히 가야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학창 시절 학교에서 인기 많은 선생님들이 많죠? 많았죠. 전 특히 요거여서 남자 선생님 인기가 아주 그냥 대박이었어요.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애들이 막 그 선생님한테 칭찬 한번 들으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랬거든요. 저는 남녀공학이었는데 교생 선생님들 오시면 학교가 난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롤란트도 교수님을 따르고 숭배하기까지 했는데요. 과연 그의 감정은 존경심이었을까요? 사랑이었을까요? 책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롤란트의 감정은 사랑인 것 같아요. 음, 처음에는 교수 아내와의 상호작용이 많이 나와서 불륜소설인 줄 알았거든요. 음, 그에 비해 교수랑은 뭐가 없는? 근데 교수가 말없이 사라지니까 롤란트가 엄청나게 심리적 고통을 느껴요. 그게 단순히 교수님한테 품은 감정이었을까요? 어, 불안핑이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작 마지막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선생을 알기 전에 부모님보다 선생을 만난 후에 아내와 자식보다 이 세상 누구보다 선생에게 고마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선생을 사랑했다는 것을 하면서 끝나요. 그저 고마움을 품고 있다는 것을 하면서 끝났으면 사랑 아니다. 저 사랑 아니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네. 마지막에 마치 고해하는 것처럼 사랑했다는 것을 하면서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을 안 읽고 연극만 본 입장에서 존경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다고 아예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와이를 향한 롤란트의 사랑의 방식이 존경심이라고 해야 할까? 성애적인 사랑까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히 책 제목이 감정의 혼란이어서 음, 그런지 독자들도 읽으면서 혹은 연극 보면서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딱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책과 연극 한번 봐보시고 다른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감정의 혼란이 출판된 1920년대 시대상을 말씀드리자면 동성애는 금기시되던 시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앨런 투링이라고 영국의 수학자이다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1952년에 동성애 혐의로 체포돼서 화학적 거세 강요를 받았어요. 근데 그 전인 1920년대 동성애 불법이다 못해 사회적 매장을 당했을 시대입니다. 그에 비해 현재는 동성애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거부하는 게 차별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퀴어 축제의 날도 있고요. 맞습니다. 과거와 달리 동성애의 유해진 현재가 이 이야기의 배경이었다면 교수와 롤란트의 관계가 달라졌을까요? mü덕님이 생각하실 때 교수가 고백한 후에 롤란트가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고백을 받고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성별한테 고백을 받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있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아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럼 이혼하고 왔어요. 그럼 괜춘? 그럼 환영, 환영. 분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가 미혼이면 둘의 사랑 얼마든지 축복해줄 수 있어요. 책동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MZ한 롤란트가 아마 지식인에 올리지 않았을까요? 고백 받자마자요? 네. 근데 외국인이니까 지식인님보단 레딧에 올렸을 것 같아요. 야야 나 아는 교수한테 고백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서 그럼 이제 댓글로 막 넌 어때? 막 너 마음은 어때? 이러면서 뭔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롤란트 성격을 생각하면 패기 있게 교수님한테 먼저 사귀자고 했을 것 같아요. 하긴 교수가 좀 회피핑이에요. 맞아요. 그 시대에는 해피가 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것 같은데 현대에는 아니다 보니 교수가 해피하거나 막 밀어내도 MZ와 롤란트가 게이득이죠? 하면서 들이댔을 것 같아요. 졸잼이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연하남의 매력을 보여주는 거죠. 워낙 반탄하게 살아서 테크닉 하나는 끝내줄 것 같습니다. 롤란트라면 그럴 것 같기도. 그럼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책덕님 이번 팟캐스트 어떠셨나요? 졸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팟캐스트 중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도파민 최고. 그리고 제가 스바이크 작가님이 초면이었는데 완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분이 쓴 책들 리스트업도 해놨어요. 공유해주세요. 스바이크 작가님이 편전을 많이 쓰셔서 뭐 프로이트를 위하여랑 도스토옙스키를 쓰다, 강기와 우연의 역사, 메리 스투어트도 있고 또 스바이크 작가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초조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읽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감정의 혼란처럼 뭔가 교수랑 교수 아내랑 주인공 삼각관계 같은 비슷한 책이 나스메 소세키 작가님의 마음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읽고 싶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책덕님 나온 리스트업이네요. 저는 좋은 작품 하나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안 보고 넘길 뻔한 작품이었는데 재현이 꼭 왔으면 좋겠어요. 온다면 여기저기 추천하고 다닐 거예요. 저도 열심히 추천할게요. 그럼 재현 기원 1일차로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며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